톱밥 표고하고 원목 표고하고 어떤 것이 좋냐? 지금 원목농사 짓는 사람 짓는 분들은 원목이 좋다 하고 톱밥 짓는 사람은 톱밥이 좋다 하고 처음에는 그런 과정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원목농사 짓는 분들도 톱밥 표고 전하는 분이 많고 그것은 누가 톱밥 표고 전하라 얘기한 게 아니라 앞으로 우리나라 그 표고 재배 시설이 추세가 원목에서 톱밥위로 급격하게 이동하는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원목 재배하고 톱밥 표고 장단점을 하면 장점, 단점은 분명히 존재를 하는데 톱밥 표고는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수확하는 부분에서 투자를 했을 때 바로 희소한다는 장점이 있고 원목은 투자해서 수확하려고 하면 희소를 하려고 하면 3년에서 5년 걸리지만 톱밥은 많이 걸리면 6개월이면 희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그러면 어떤 것이 수익성이 낮냐? 그 부분은 재배를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틀리는 부분인데 기업 형태를 운영하려고 하면 톱밥 표고가 훨씬 낫다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원목 재배에서 톱밥 표고로 전환한 사람이고 그래서 지금 이 원목 재배하는 분들도 많이 톱밥 표고로 전환하고 있고 전환을 하고 생각하는 분도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톱밥 표고를 재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요소를 말씀드리자면은 첫 번째 완벽한 배양실이 있어야 되고 또 자연의 환경을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 있는 재배 시설도 있어야 되고 또 가장 중요한 부분 시설만 있다고 손치더라도 그걸 이용할 수 있는 기술력이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절대적으로 톱밥 표고로 성공할 수 없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절대 명심하지 않고 농사를 지으면 안 되고 그게 구비가 된다고 하면은 가장 우리가 꿈같이 생각해왔던 연중 재배 매일매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재배 방법을 터득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톱밥 표고를 재배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그 문제점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톱밥 표고를 재배했을 때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문제가 걸리면은 하지 않아야 할 일들이 하게끔 됐다. 그러면 돈 버리고 고생하고 이런 근거를 초래하는데 그 부분은 뭐가 문제냐? 재배 기술상의 문제, 배양할 때 잘못했을 때. 그래서 우리가 가장 지금 농가들이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 측면 발휘 문제, 우리가 쌍면 재배했을 때 이 부분은 배양할 때 갈변이를 할 때 CO2가 3,000 이상, 10,000 이하 이랬을 때는 결국 온도 편차, 습도 편차, 진동을 겪게 되면 버섯이 무조건 아무데나 다 나오게끔 됐다. 그래서 배양할 때 CO2 자체의 자체를 3,000 ppm를 줄이는 방법. 거의 첫 번째 가장 큰 문제고, 그게 큰 요소고, 뒤도록 표고버섯이 발생하는 데는 세 가지 요소밖에 없어. 진동, 온도 편차, 습도 편차 있는데, 우리나라 기후상 3, 4월 달에는 아무리 기후를 컨트롤하게 해도 온도 편차가 심하게끔 되어 있다고. 그래서 이때 온도하고 진동하고 충격을 뒤도록 적게 줘서 오픈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유의하다 보면은 지금보다 훨씬 고생하고 표고 재배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표고 저장 이런 부분은 원칙은 표고를 생산해서 2, 3일 안에 무조건 판매하는 게 원칙이고 부득이한 경우 저장을 한다고 하면은 0에서 2도씨로 보관하는 것이 가장 적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청버섯만 생산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생산할 수 있는 표고 품종을 개발하자. 저희 조합에서 그런 것을 수년 동안 생각을 하면서 연구 끝에 지금 보시고 계신 이 버섯이 지금 재배가 되었습니다. 이 버섯을 재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버섯을 재배하면서 우리가 생산하는 표고버섯에 많은 문제점이 있구나. 그 부분을 알았던 부분. 뭐냐, 우리가 배지를 만들 때 배합 비율이 엄청나게 중요하구나. 이 버섯은 사실은 포자가 없는 버섯입니다. 피지 않는 버섯. 어느 정도 크면은 안 따면은 버섯이 고사해버려요. 다른 일반 표고는 다 피고 포자가 날리고 그러는데 이 버섯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이 버섯 재배했을 때 거의 90%가 다 죽었어요. 그래서 이걸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해서 사실은 배합 비율을 바꿨어요. 배합 비율을 바꾸다 보니까 90%가 다 살아버려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표고 재배하는데 접목을 하다 보니까 품질이 그 이전보다 훨씬 많이 끌어올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톱밥 표고에서 연구소나 이런 부분에 생각지 못한 부분이 뭐냐, 품종마다 배합불이 틀린구나. 그 배합불이 어떤 품종은 어떻고 어떤 품종이 어떻고 이 부분은 지금 연구가 안 돼서 모르겠지만은 지금이라도
그런 부분을 연구를 해야 농가들이 소득이 더 지금보다 창출된다고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고 저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구기관이라든가 행정기관이 이런 부분을 염두해서 앞으로 톱밥이고 품종이 개발되면은 이 품종의 최대 배지 조성 비율이 과연 무엇일까, 이런 부분을 연구소나 연구기관들하고 농가들하고 같이 공동으로 연구해서 농가들한테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하루빨리 만들어야 되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톱밥해구의 재배 방법이라는 부분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는 어떠한 기술자도 100을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러면 100을 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은 성공을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톱밥해구 수준은 어디냐? 저도 잘 모릅니다. 다만 지금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50은 넘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부분이 시선인가 아니면 개선할 부분이 있는가, 이 부분은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것보다 농사를 짓는 분들이 더 많이 알 거야, 생각이 바뀌면은. 그래서 우리 농사를 졌을 때 내가 이런 형태로 농사를 졌는데 내년에 어떤 식으로 변화를 하면은 어떤 농사가 지금보다 더 잘 될 것인가, 이 부분들은 농민들 스스로가 생각하는 사람은 다 알 거야. 그래서 안착하지 말고 앞으로 농사 짓는 데서 지금보다 더 나을 수 있는 방법이 무언가 생각하고 연구하다 보면은 농사를 1년 졌든 2년 졌든 경력에 관계없이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농사 짓는 경력이 많다고 해서 성공하는 게 아니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거라. 그래서 앞으로는 표공사 농사꾼이 아닌 내가 연구하고 개발하고 이런 쪽으로 마인드를 바뀌어야 이 지금 세상에 살아남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